조선일보 김작가 이유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린이 조선일보 김작가 기자 이유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우! 아 여러분 정말 저희 영상 오래 기다리셨죠?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오래간만에 찾아왔네요. 아 기자님 이제 여름이에요. 네.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는데 아쉽게도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이제 휴가를 제대로 못 즐기고 계시는 좀 그런 우울한 상황이 좀 되고 있는데 이렇게 참 코로나19가 저희 삶에 많은 것을 변화시켰는데 이런 삶 말고도 뭐 다른 경제와 관련된 많은 것들도 변화시켰다고 하는데 어떤 소식인가요? 네.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많은 경제 상황들이 달라졌는데요. 그 대표적인 게 집세와 공과금이 증가하고 파자마가 많이 팔렸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아, 집세와 공과금 파자마라. 이게 뭔가 이제 집 안에서만 있는 그런 느낌의 다 단어들이네요. 네,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바로 의식주라고 하는데요. 이제 옷을 입어서 몸을 보호하고 또 활동할 에너지를 얻도록 음식을 먹고 또 더위와 추위를 안전하게 피할 집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최근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세계인의 삶이 180도가 바뀌었는데 이렇게 의식주에 돈을 쓰는 방식도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한국은행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이 올해 1분기죠. 1월부터 3월까지 소비한 돈의 약 5분의 1이 임대료와 수도, 전기료 등을 내는 데 쓰였다고 해요. 이렇게 전체 소비 지출에서 집세와 각종 공과금 등 거주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바로 슈바베 지수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거 혹시 저희가 저번에 네. 저희 둘이 이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그 엥겔 지수와도 약간 연관이 좀 비슷한 그런 개념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엥겔 지수는 이제 전체 지출 가운데 식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엥겔 지수라고 했잖아요. 슈바베 지수는 독일의 통계학자 슈바베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만든 지수라고 하는데 최근에 20년 전 수준인 19% 수준으로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경기가 침체가 됐고 또 외부 활동이나 여가에 쓰는 돈도 이제 줄면서 상대적으로 거주비에 지출하는 비율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해요. 이게 저번에 저희가 이제 엥겔 지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렸을 때 네. 계속 꾸준히 올라가고 있었는데 똑같이 이제 20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고 하는데 약간 같은 이유에서 좀 그런 건가요? 네, 그렇죠. 최근에 이제 온라인을 이용해서 장을 보는 국민들도 이제 다시 늘어났고 또 이제 비대면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고 계시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뭐 집에서 소비하는 지출액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럼 두 단어 다 이제 외출이나 이제 야외 활동을 안 하고 계속해서 돈을 쓰는데 하나는 이제 관리비라든가 공과금에 대한 돈이 나가는 거고 네. 하나는 이제 식비에 이제 비중이 있는 그런 개념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이것저것 솔직히 조금 공부를 좀 하고 왔는데 오. 예, 요즘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네. 이 햄버거로도 이제 경제에 대한 이제 기준점을 좀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햄버거로도 경제의 그런 기준을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걸 바로 빅맥 지수라고 합니다. 빅맥 지수가 뭐냐면 이제 세계적인 패스트푸드 기업이죠. 맥도날드 아시죠? 네. 네, 그 맥도날드의 가장 인기 메뉴 중에 하나인 빅맥 버거. 저 진짜 빅맥만 먹거든요, 맥도날드에서. 네, 맥도날드의 정말 대표 메뉴인데 이 빅맥을 가지고 경제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빅맥이 각 나라에서 판매되는 가격을 먼저 비교를 한 후에 그걸 가지고 이제 물가 수준이랑 화폐 가치를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미국의 빅맥의 가격이 세계 빅맥 지수의 기준이 되는데요. 지금 이제 5.66달러, 빅맥 하나에 5.66달러, 약 6,300원에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재 빅맥 지수는 2021년 상반기 4.1을 기록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미국보다 물가 수준이 낮다고 평가가 되는 거죠. 네.
이 밖에도 이제 햄버거로 경제를 판단하는 빅맥 지수가 있다면 이제 스타벅스의 커피 값을 비교하는 라떼 지수, 오. 그리고 이케아 가구 제품으로 또 제품 가격을 비교하는 이케아 지수 등도 있다고 합니다. 와, 이게 평상시에 햄버거를 먹을 줄만 알고 카페에서 커피를 마실 줄만 알고 막 가구를 구경할 줄만 알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경제를 좀 보는 그런 기준점이 될 수도 있군요. 네. 그리고 제가 또 이제 이것저것 궁금해서 찾아봤었는데 네. 앞에서 이제 슈바베와 이제 엔겔 지수에 대한 거를 이제 설명해 주셨을 때 배달에 대한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 뭐 아까 보니까 퀵커머스라는 게 이제 뭐 배달 이런 게 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는데 마찬가지로 7월 16일에 나온 기사인데 자율주행 로봇이 택배 배송, 음식 배달까지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로봇이 배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게 최근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한 형제들은 이 서울 영등포의 주상복합 건물 포레나 영등포에서 로봇 배송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 자율주행 로봇 딜리타워가 이 사전에 입력된 이동 경로를 따라 움직이면서 스스로 엘리베이터도 타고 내릴 수 있다고 해요. 로봇이 직접이요? 네. 그리고 이 기사에 따르면 앱을 통해 주문한 물품을 배달원이 1층까지 가져오면 이 딜리타워라는 로봇이 그것을 수령해서 현관 앞까지 갖다 준대요. 로봇이 현관 앞까지 네. 갖다 주는 거예요? 이거 완전 신기하지 않아요? 진짜 이용해보고 싶은데요? 그니까요. 뿐만 아니라 이제 하다 로봇이 커피를 타주는 시대가 왔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도 이제 배달 커피 전용 바리스타 로봇이 영업을 시작했다고 해요. 이 로봇 서비스 스타트업 라운지랩이 개발한 로봇인데 이 바리스 브루라고 하는 로봇이라고 합니다. 카페 직원이 주문을 접수하면 이 로봇이 배달용 캔에 커피를 담아 밀봉한 뒤 고객에게 전달을 해준대요. 로봇이 이제 커피도 직접 제조를 하는 거예요? 네. 전 사실 로봇이 타준 커피를 몇 번 먹어봤어요. 정말요? 맛이 어때요? 네. 똑같아요. 맛있어요. 네, 잘 만들더라고요. 이게 그 잠실 타워에 있는 거기 그 자판기처럼 하나 있더라고요. 저도 본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사진에서처럼 이렇게 로봇팔이 잉잉잉 하면서 타주는데 라떼도 되게 잘 타주더라고요. 혹시 라떼 아트도 가능한가요? 그것까지는 아직 솔직히 모르겠는데 정말 잘해주더라고요. 하트 모양 이렇게 그려주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이것 말고도 해외에도 이런 로봇이 있다고 했었죠? 네, 해외 기업들도 이제 일찌감치 배송 로봇 서비스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 세계 최대 전자 상거래 업체죠. 아마존은 2019년에 이미 자율주행 로봇을 이용한 택배 배송을 시작을 했는데요. 아마존의 배송 로봇이 스카우트라는 로봇이 있고요. 또 중국의 알리바바라는 업체에서도 지난해 9월부터 샤오만리라는 이름의 택배 로봇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네 바퀴를 단 큰 여행용 가방처럼 생긴 로봇이라고 하고 이제 물류 집화장에서 출발해서 고객들이 있는 곳까지 직접 배달을 해준다고 해요. 와, 그럼 그냥 정말 그 친구가 그냥 쭉 배달까지 다 하는 거네요. 그렇죠. 와, 여기 이 기사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제 뭐 도우미 땡 피자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서도 이제 드론으로 이용해서 뭐 배달을 한다 이런 소식도 들었던 것 같아요. 드론 피자. 정말 이제 요즘에 기술이 정말 많이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것 말고도 옷을 입혀주는 로봇이 또 있다고 하는 소식인데요. 이 기사 역시 7월 16일자 신문에 실린 내용인데요. 이 로봇이 이제 사람의 옷을 입혀주는 로봇이 개발이 됐어요. 이게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MIT 대학에서 연구가 된 건데 이 영상을 봤더니 이 로봇 팔이 실험에 참여한 여성에게 조끼를 이제 입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팔에 이제 조끼를 입혀주기 시작하는데 기존 연구에서는 그동안 로봇들이 이제 사람에게 접촉을 하면 이게 위험이라고 인식을 하다 보니까 닿지 않게 천천히 이렇게 해줬다면, 이렇게 접촉하지 않게 그렇게 해줬지만 이제 이러면 효율성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냥 내가 입을게. 네.
그런데 이번 연구에서는 사람들과 조금은 접촉을 해도 안전하기도 하면서 또 속도도 좀 빨라져서 효율성까지 갖춘 그런 로봇의 알고리즘이 개발이 됐다고 합니다. 그럼 이런 기술이 좀 개발되면 네. 이제 노인분들이나 이제 조금 어린 아이들이 이제 도움이 필요할 때 옷 입을 때 엄청난 도움이 되겠네요. 네, 그렇죠. 노인이나 뭐 장애인 분들,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도 이런 옷 입혀주는 로봇을 이용해서 편하게 입을 수도 있겠죠. 저도 아침마다 로봇이 옷 입혀주고 양치해주고 딱 하면 이제 옷 입혀주고 양치해주고 네.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꿈꾸는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 말고도 신기한 기술이 하나 더 있더라고요. 네. 기자님 혹시 이제 길을 다니시다가 네. 급작스럽게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네. 좀 당황스러우셨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 배터리를 필수로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보조 배터리 근데 또 이만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보조 배터리 없이 손의 땀만으로도 충전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다고 합니다. 땀이요? 네. 어떻게 하는 거죠? 땀. 사람의 땀에서는 이 젖산과 산소가 정말 많이 나오고 그리고 저희 신체 중에 땀이 정말 많이 나는 부위라고 해요. 이게 물론 금방 증발이 돼서 느껴지지는 않지만 땀이 정말 활발하게 나는데 미국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조셉 왕 교수팀이 땀으로 충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해요. 어떤 원리로 충전이 되는 거예요? 네,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장치에 붙은 칩은 땀 네. 속의 젖산과 산소 분자 간의 화학 반응을 유발해 전기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끝에 붙이고 잠을 자거나 가만히 있어도 에너지를 발생시킨다고 해요. 키보드를 치거나 마우스를 클릭하는 등 압력을 주면 전력이 추가로 생산된다고 합니다. 그럼 열심히 일하면서 전력을 계속 생산하는 건가요? 그렇죠. 열심히 일한 자 와. 충전하라. 네, 그래서 앞으로 추가 연구를 통해 더 실용적인 장치를 개발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하면서 센서나 디스플레이 같은 전자 제품에도 전력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제 말대로 한마디로 이제 배터리 없으면 이제 꾹 쥐고 있으면 충전이 되는 거죠. 띵 하면서. 너무 유용한 기술인데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건 정말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 네. 핸드폰 정말 많이 써가지고 배터리가 항상 부족하거든요. 보조 배터리 가지고 다니는 것도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그것 때문에 가방을 하나 더 메고 네. 주머니가 볼록해지고. 맞아요. 네, 코로나로 인해 이제 지금 우리의 삶이 많은 것이 바뀌고 조금 우울해졌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이런 비대면 서비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더 신기술, 로봇 기술이 발전이 되고 또 나아가서 더 유용한 그런 기술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19로 지금은 다소 좀 우울한 상황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재밌는 기사거리가 많이 실린 어린이 조선일보도 꼭 구독해 주시면서 우리 이 코로나 상황을 이겨내 보도록 합시다. 네,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울하지만 항상 그 가운데 속에서도 빛을 보고 앞을 보면서 달려가는 우리 희망찬 어린이들,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희는 다음... 잠시만요. 무슨 일이시죠? 잊고 계신 게 또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죠. 맞다. 주머니에 챙겨 그거 꺼내드려야 되잖아요. 잠시만요.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